자, 저희 오늘 시장에서 또 본부장님께서 어떤 핫섹터를 골라 오셨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자, 일단 첫 번째 섹터와 라이벌 종목 바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음식료 쪽입니다. 혹시 이쪽 섹터를 가지고 오신 이유가 있었을까요, 본부장님? 앞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이 잘하는 거 지금 봐야 됩니다. 시장이 시장인지라 일단은 국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을 만한 거, 그리고 해외 쪽에서 여전히 좀 열풍이 끓고 있는 그런 섹터에 일단 접근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요. 그 안에서도 일단은 최근에 굉장히 흐름이 좋은 삼양식품과 또 이제 그 동생이라 할 수 있죠. S&D까지 일단은 좀 가지고 왔던 부분들인데 K식품 같은 K푸드 같은 경우는 저는 계속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일단은 이 두 종목 같은 경우가 가장 좀 대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저희가 VS 시간이잖아요. 네네.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은지 yes or no로 한번 네.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일단 본부장님 한번 yes or no 한번 저희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네. 어떤 걸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둘 다 네. S가 나왔네요. 네. 이런 시장에 2S라니. 네, 무슨 이유에서 하나하나씩 경쟁력들을 좀 말씀해 주시면 네, 좋겠어요. 일단 사실 저는 삼양식품만 보기도 너무 아쉽고요. 삼양식품이 간다고 하게 되면 S&D도 같이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반적인 성장을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 그 안에서도 일단 제가 오를 좀 의견을 두 종목 다 좀 드렸던 부분들인데, 일단 이제 삼양식품부터 대표적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게 되면은 최근에 또 예상치 상회를 했죠. 해외 수출에 대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 역시도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또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주가의 지금 수급, 그리고 이제 주가의 상승의 원동력이 됐던 부분들은 중국 현지 공장에 대한 증설 계획이 구체적으로 공시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시가 나왔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투자자분들한테는 심리적인 안도감을 또 분명히 심겨주고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급에 대한 불안감이 일시적으로 지금 사라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 결국 이제 불닭볶음면이라는 이 트렌드 자체가 해외 쪽에서 굉장히 잘 먹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 쪽에서도 계속해서 공장을 증설시키려고 하고 있고, 계속해서 투자금도 확대를 시키면서 캐파를 증설을 시키고 있는 상황이죠. 결국엔 기업들 입장에서 공장을 증설을 시킨다라는 것은 본업 자체의 성장력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본업 자체의 성장력이 굉장히 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의 실적을 더더욱 높게 나타내게 하려면은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라인업들을 좀 갖추고, 생산 라인업들을 좀 갖춘 다음에 원활하게 좀 공급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춰야겠죠. 그러니까 삼양식품이 대표적으로 중국 쪽에 지금 직접적인 계획, 증설 계획 부분들 구체적으로 밝혔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일단 삼양식품이 지금 주가에서 계속 올라가는 부분들이 저는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2025년 지금 밀양 2공장의 증설분도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기여가 되는 시점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보통 6개월, 1년 사이에 좀 선 반영을 해서 좀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밀양 2공장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모멘텀 효과까지도 충분하게 나와주고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이제 S&D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닭볶음면의 액상 스프를 좀 만드는 기업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잘 팔린다라는 것은 S&D의 액상 스프도 잘 나간다라는 겁니다. 소스가 맛있어서 잘 나가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소스가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좋아하세요? 불닭볶음면? 저는 솔직히 매운 거 그렇게 잘 먹진 못해요. 매운 거 그래도 잘 못해요? 네. 잘 먹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불닭볶음면을 좀 먹습니다. 맛있죠, 그죠? 네. 네. 근데 이게 오히려 국내보다 해외 쪽이 매운 걸 잘 못 먹잖아요. 맞아요. 네, 매운 걸 잘 못 먹는 게 대표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닭볶음면 이렇게 흥행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것은 네. 약간 그 매운맛에 좀 많이 끌려 하는 것 같아요. 계속 땡기고 약간 이런 부분들. 땡겨요, 계속,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해외 쪽에서 계속해서 통하는 겁니다. 삼양식품이나 S&D 같은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동반적인 성장이 분명히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이고, 지금 글로벌 불닭볶음면의 열풍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다 보니까 S&D의 지금 3분기에도 역대 최대 실적이 또 나온 상황이에요. 맞아요. 네, 역대 최대 실적이 나왔던데 그 안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갔다는 겁니다. 일단 매출액이 엄청나게 올라간 상황에서 여기서 지금 S&D도 밝힌 게 캐파 증설 부분들을 또 계획을 말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삼양식품과 동시에 같이 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어느 것에 좀 투자를 해야 되냐고 놓고 본다 하게 되면은 저는 만약에 개인적으로 놓고 본다 하게 되면 가치 쪽은 삼양식품이라고 보고요.
단기적인 수익성이 조금 더 큰 걸 원한다면 S&D가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두 기업의 시가총액이 또 워낙 다른 상황이고 지금 또 제한적인 수급 내에서 시장이 계속해서 수급이 돌아주면서 어느 정도 어떤 종목들을 좀 올려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S&D가 조금 더 올리기는 수월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놓고 봤을 때는 내가 중장기적인 투자 전략이면은 삼양식품, 반대로 단기적인 투자 전략을 잡고 있다고 하게 되면은 S&D가 조금 더 좋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S&D 같은 경우에는 네. 오히려 최근에 주가가 눌렸던 것들이 지금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들리기는 하거든요. 네네네. 그런가요? 저는 사실 S&D 같은 경우가 최근에 주가 눌리면 눌릴 때마다 저는 매수 관점이 맞지 않을까 싶은 상황이에요. 네, 이게 왜냐하면은 앞전에 고점을 찍었을 때 이제 뭐 기술적인 관점을 좀 이야기해드리게 되면은 6만 300원의 고점을 찍었었죠. 그 당시 가격대가 2024년 6월 때였습니다. 2024년 6월 때 6만 300원의 가격을 찍고 그 당시 외봉으로 급격하게 좀 하락이 좀 많이 나와줬던 부분들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자세히 보게 되면 거래량 부분들이나 거래 대금들을 체크하게 되면요. 대부분 거래 대금들이 급감을 하면서 주가에 눌림이 많이 나왔어요. 그럼 보통 거래량이 많이 눌리면서 캔들의 하락폭이 커졌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매도세라든지 혹은 단주 거래로 좀 많은 물량들을 눌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그거를 S&D를 누군가가 매수로 받아줄 수 있을 만한 주체들이 많이 없었다라는 거죠. 이 물량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일시적으로 좀 눌렸던 부분들이고 일부 이제 횡보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부분들 보시면 거래량이 다시 계단식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말은 최근 들어서 다시 신규 수요가 확실하게 들어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앞쪽에 들어왔던 중장기절의 이 홀더들의 물량 자체와 또 플러스로 신규에 들어왔던 이 물량들의 자체가 계속해서 S&D를 끌어올리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차익 실현 매물들도 분명히 나오긴 할 겁니다.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다만 이제 그 차익 실현 물량들을 누군가 계속 받아주면서 올려주고 있는 현상들이 S&D 측에서 좀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뭐 오늘 장 마감까지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일단 꼬리를 좀 남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장 마감까지 좀 체크를 하신 다음에 종가가 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까지 보고 저는 뭐 그 다음 거래일도 충분히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단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들은 네네. 좀 그런 거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우리가 볼 섹터가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K푸드 쪽으로의 오히려 수급들이 좀 더 주목을 받는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네네. 그러면은 이쪽 업종이랑 이쪽 섹터에 관해서는 계속 긍정적으로 보는지가 궁금하고 사실 삼양식품과 방금 말씀해 주신 S&D는 짝꿍이다라고 한다면 오리온 같은 기업들도 다시금 좀 주목을 받는 분위기가 나오긴 하거든요. 네네. 전반적인 업종 자체는 조금 어떻게 보실까요? 사실 이제 전반적인 업종 자체에 있어서는 결국엔 수급이 더 많아져야 된다고 봅니다. 뭐 여기서는 결국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도 더해져야 될 거고요. 기관의 수급도 더해져야 될 거고. 근데 지금 상대적으로 K푸드, 그러니까 지금 은신력 업종들 내에서도 이 삼양식품, S&D 그리고 뭐 빙그레, 농심, 오리온들이 지금 상승폭을 나와주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음식력 업종들에 대한 부분들에는 훈풍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건 맞아요. 음식료 업종이 지금 굉장히 좋고 K푸드가 계속해서 해외 쪽에 수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것은 누구나 지금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삼양식품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면 K푸드라는 게 지금 해외 쪽에서 먹히는구나. 네. 그러면 당연히 오리온의 제품이라든지 농심의 또 뭐 라면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먹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들이 지금 형성이 될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근데 저는 일단은 K푸드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데이터 나온 기업들 접근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수출에 대한 부분들의 판매 비중이 많이 올라갔다라든지 혹은 최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시국이 안 좋고 경제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용감하게 캐파 증설을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챙겨 나가는 기업들은 접근이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대표적으로 이제 삼양식품이었던 거고 또 이제 그 따라서 S&D가 좀 나왔던 부분들이고 반대로 이제 뭐 빙그레, 오리온, 농심 물론 지금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다시 좀 건전하게 좀 움직여주고 있기는 하지만 거래량을 좀 보시면 아실 겁니다.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몰리고 있는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빙그레나 그리고 뭐 대표적으로 오리온 같은 경우가 지금 뭐 가격대만 놓고 본다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빠진 가격은 맞습니다. 가격이 싸고요. 가격이 싸지만 거래량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대 양봉들이 계속해서 연출이 된다는 것은 파는 물량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파는 물량이 지금 구간에서는 없다라는 거고 그렇다 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위쪽에 물려 있는 물량들도 꽤 많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오리온이 지금 추세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 나가주려고 하게 되면은 결국엔 실적에 대한 부분들의 어떤 실적이 확실하게 찍혀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재료가 나온다라든지 혹은 뭐 캐파 증설에 대한 부분들의 이야기가 뭐 나온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재료가 더해져야만이 저는 오히려 뭐 삼양식품만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상승력이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은 높다고 보지만 지금의 상승 기조가 결국엔 삼양식품이 조금 더 거래량이 꺾인다든지 S&D의 거래량이 꺾이게 되면은 음식력 쪽 대부분이 다 꺾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대장 혹은 그 밑에 단의
2등주까지 접근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구독을 눌러보세요. 실시간 경제 뉴스, 투자 전문가들의 다양한 시황과 정확한 분석, 또 알찬 투자 정보까지 신뢰할 수 있는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하세요.